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제2회 공정제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에 보시면 공정에 대한 수학적 모델이 직접적 용도로 부적절한 것은 이랬잖아요. 이런 거 그냥 상식선에서 풀어보시면 돼요. 공정에 대한 이해 향상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공정운전의 최적화, 그죠? 제어 시스템의 설계와 평가 다 맞는 건데 4번은 전혀 뜬금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2번에 보시면 비례 제어기가 연결되어 있고 초기 정상 상태에서 설정값이 5만큼 계단 변화할 때 잔류 편차가 얼마냐 그랬어요. 자, 지금 G가 얼마로 주어졌냐면요, 3S 플러스 1분의 2로 주어졌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비례 제어기가 들어간대요. KC가 3이래요. 이게 들어갔겠죠. 그럼 이런 형태의 우리가 잔류 편차는 되게 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원래 오프셋 어떻게 구해요? 얘는 설정치에서 최종치를 빼준 거죠. 즉 설정값하고 최종값하고의 차이를 우리는 오프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되게 좀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1 플러스 KOL분의 A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A라는 것은 크기가 A인 계단 입력이다 이런 의미고요. 얘는 뭐예요? 열린 루프 전달함수죠?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가 5인 계단 응답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5가 되겠고요. 얘는 1 플러스 전달함수가 3S 플러스 1분의 6이에요. 자, 여기서 S가 0일 때 값을 구하면 오프셋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정리해서 S에다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약 0.71 요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해보면 되겠고요. 자,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상태에서의 x와 y의 값을 각각 0, 2라 할 때 함수 fxy는 2의 x승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5를 주어진 정상 상태에서 선형화하면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선형화라는 거 얘기 많이 했는데 테일러식 기억나시죠? 테일러식 어떻게 구했죠? 자, fx는 선형화를 하면 어떻게 된다? fx의 s 이렇게 되죠. 플러스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주고 뭐에 대해서? dt로 미분을 해주는데 x가 이때 어떻게 된다? xs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x-xs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일반적인 선형화 공식, 즉 테일러식이 되더라.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참 날로 진화해 가죠. 우리는 변수가 하나인 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변수가 두 개인 애가 많이 나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냐? 일단 자, 얘도 x도 y도 정상 상태에서 한번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주고 y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 요때 x는 뭐다? 요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죠? x는 xs가 되겠더라. 그 다음에 x 빼기 x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겠다. 이때 y도 역시 정상 상태 값이다. 여기다가 ys를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y 빼기 ys 여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를. 요게 바로 변수가 두 개일 때 선형화 공식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돼요. 이번에 나온 문제 43번에 보시면 얘도 역시 변수가 두 개인 애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2의 x승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먼저 요 텀 xs 플러스 ys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플러스 지우고 갈까요? 복잡하니까. 자, 플러스 어떻게 된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얘는 2의 x예요. 근데 이때가 s가 되겠죠. 그리고 x-xs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y 값이나 상수항은 그냥 일반 상수항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전부 다 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y에 대해서 미분을 할게요. 그럼 역시 얘나 얘도 무시가 되겠죠. 그죠? 그럼 무시가 되면 2y 그 다음에 y가 s다. y 마이너스 ys가 되겠고요. 여기서 정상 상태에서 x 값이 얼마래요? 정상 상태에서는 xs가 0이고요. xy가 1이에요. 얘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 넣어줄게요. 2의 0승은 1이에요. 1 플러스 그 다음에 ys가 2, 4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플러스 얘는 2의 0승은 1이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y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다 지워지고 x 플러스 4y 마이너스 8. 자, 선형화를 했더니 얘를 선형화를 했더니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더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에 보시면 전달함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s 플러스 1의 3제곱 마이너스 2s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얘는 타우가 1이네고 얘는 타우 d가 마이너스 2네요. 자, 타우 d가 0보다 작을 때 우리는 역응답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의 방향이 바뀌는 걸 우리가 역응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정응답이 방향이 바뀌는 거. 자, 그래서 역응답인 그래프 어떤 게 있어요? 2번 그래프죠? 이런 걸 우리는 역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보도록 할게요. GS가 S 플러스 1의 3승인 공정에 자, 이런 PI 제어기가 연결되어 있대요. 페루프가 안정하기 위한 K씨의 최대치와 임계 주파수는 얼마인가? 이거는 칠판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좀 지우고 갑시다. 자, 임계 주파수를 구하려면요. 특성 방정식에다가 S 대신에 뭐를 넣어준다? I 오메가 U를 넣어주면 된다. 그랬을 때 값을 구해주면 우리가 임계 주파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러면 45번에 보시면 지금 GS가 얼마냐면 S 플러스 1의 3승분의 1이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PI 제어기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KC 1 플러스 2S분의 1이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S분의 2S 플러스 1 KC 이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2S S 플러스 1의 3승 분의 KC 2S 플러스 1 이런 전달함수가 되겠고요.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특성 방정식은 1 플러스 이게 바로 뭐다? 특성 방정식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정리를 해주면 넘겨주면 2S, S 플러스 1의 3승 플러스 KC 2S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얘 전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S의 3승 플러스 3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는 2KCS 플러스 KC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를 또 나열을 해야 되겠네요. 2S의 4승 플러스 326S의 3승 플러스 326X의 제곱 플러스 2S 1 플러스 KC 얘랑 같이 묶었어요. 플러스 KC가 0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메가 U 즉 임계 주파수를 구하려면 S 대신에 뭐를 해야 된다? S 대신에 I 오메가를 넣어주면 된다. 근데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제가 그냥 오메가 U인데 임계 그냥 U만 아니 오메가만 쓸게요. 자, 그럼 봅시다. 얘는 4승이잖아요. 그러면은 I의 4승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그냥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2 오메가의 4승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i 제곱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6 오메가 i가 되겠고요. 얘는 i 제곱이 나오니까 부호가 바뀌겠네요. 마이너스 6 오메가 제곱. 3승 i. 자, 그 다음에 얘는 2 오메가 i 1 플러스 kc 플러스 kc가 0이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다?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눈다. 실수부는 어떻게 돼요? 2 오메가의 4승 빼기 6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요거죠. 플러스 kc 플러스 i. 자, i 묶을게요. 얘가 양수니까 얘를 먼저 씁시다. 2 오메가로 빼도 되겠는데요. 그죠? 2 오메가 i로 뺍시다. 그럼 1 플러스 kc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다? 빼기 3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0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실수부와 허수부가 이렇게 있을 때 0이 되려면 방법은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0이어야 한다. 얘도 0이어야 하고 얘도 0이어야 한다. 자, 지금 보시면 얘가 뭐가 나와요? 일단 0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3 오메가의 제곱은 1 플러스 kc잖아요. 고로 오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kc가 나오겠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게 나왔을 때 0을 넣으면 얘는 0이 돼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kc의 최대치를 구하래요. 그럼 얘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kc의 이거의 4승이니까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빼기 6 3분의 1 플러스 kc 플러스 kc 이게 바로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싹 정리를 해주면 kc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2차 방정식이 얼마가 나오냐면 2kc의 제곱 빼기 5kc 빼기 16은 0이다. 자,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2차 방정식 근 뭘로 구한다? 근의 공식으로 구한다. 근의 공식 어떻게 되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 여기서 kc를 구할 수 있죠. kc는 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4ac 2, 16.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2, 16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가 있잖아요. 플러스일 때는 4.34가 나오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1.84가 나온대요. 근데 최대치는 뭐다? 4.34다. 4.34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kc가 4.34야. 그러면 오메가 얘는 어떻게 된다? 3분의 1 플러스 4.34가 되겠죠? 요걸 계산해 주시면 오메가가 얼마가 나오냐면 1.33 이렇게 나와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구한다? 먼저 특성 방정식을 구해서 S 대신에 I 오메가를 넣어주고 얘를 싹 정리를 해서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묶고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묶어서 그 값이 각각 0인 값을 구해주면 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죠. 자, 그 다음에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계에서의 안전성을 판별하기 위한 특성 방정식을 옳게 나타낸 거. 특성 방정식이 뭐예요? 1 플러스 KOL. KOL이 뭐예요? 열린 루프죠. 그러면은 1 플러스 열린 루프. 전달함수 몇 번? 3번이다. 그 다음에 47번에 보시면 어떤 2차계의 특성 방정식의 두근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하여 감수하는 진동 응답을 보이는 공정은 감수하는. 자, 그럼 어떤 게 있어요? 어쨌거나 막 이렇게 해서 안정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근은 상관없죠. 허근은 상관없고 실근만 어디에 있으면 된다? 허수축의 왼쪽에 존재하면 된다. 몇 번이다? 4번이다. 그죠? 허근이야 뭐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고 실수보만 일단 음수에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s 플러스 1분의 2로 표현되는 공정 A하고 5s 플러스 1분의 4로 표현되는 공정 B가 있을 때 같은 크기의 계단 입력에 가해졌을 때 옳은 것은 1번. 공정 A가 더 빠르게 정상 상태에 도달한다. 아니죠. B가 더 빠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심한 진동응답이다. 근데 얘는 지금 진동응답이 아니죠. 얘는 1차 전달함수고 그 다음에 계단 입력이래요. 자, 그러면 몇 번일까요? 4번에 보시면 공정비가 더 큰 최종 응답 변화를 가진다. 응답 변화는 더 크게 가진다. 4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49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역시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공정제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 공정제어를 하는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설정치에 도달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목적이죠. 자, 1번 보시면 전력량을 조절하여 가열로의 온도를 원하는 온도로 유지시킨다. 원하는 온도, 우리가 원하는 설정치가 되겠죠. 폐수 처리장의 미생물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유출수의 독성을 격감시킨다. 맞죠? 증류탑의 탑상 농도를 원하는 값으로 유지시킨다. 이게 바로 공정제어의 목적이 되겠어요. 자, 4번에 보시면 열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열교환기의 배치를 다시 한다. 이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50번 보시면 V는 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을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되겠는가? 얘를 미분을 해서 아래 것을 대입을 해보면 다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감소한다는 얘기죠.